축하드립니다. 결혼 8년 만에 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곧이어 온갖 걱정이 머리를 뒤덮었다. 내가 엄마가 되다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만약 나한테 모성애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열심히 육아책을 들여다보며 공부했지만 다가온 현실은 또 달랐다. 아이가 울 때, 밥을 안 먹을 때, 갑자기 아플 때, 실전은 이론만큼 쉽지 않았다. 너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그야말로 매일이 새로운 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 나와는 달리 매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빠도 기분 안 좋으면 밥 먹기 싫거든. 이것만 얌얌하고 그만 먹을까? 응. 처음엔 남편의 타고난 성격 때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것이 덴마크인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 남편은 덴마크인인데 남편의 가족, 지인들 모두 아이를 대할 때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 볼까? 짠! 어때? 하나도 안 아프지? 그때부터 나는 덴마크인들의 육아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덴마크의 육아법을 따라하면 아이도 나도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가까운 지인 중에 덴마크인 심리치료사가 있어서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고 육아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중 인상적인 것 몇 가지를 공유하려 한다. 1. 아이들의 반항도 소통이다. 멈추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차도를 향해 자전거를 몰고 갔던 적이 있다.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나는 아이를 급히 몰아세우고 큰 소리를 쳤다.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지! 이렇듯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덴마크인들은 이것도 소통이라 여긴다. 아이의 반항, 침묵은 전 당신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라는 무언의 표현이다. 이럴 때 덴마크인들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다독여주면 혼내지 않고도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저기 차에 부딪히면 아야 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야. 알겠지? 차는 아야아야 해. 아야아야. 2. 아이에게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덴마크 부모들은 아이를 함부로 칭찬하지 않는다. 칭찬과 보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무분별한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칭찬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정말 잘했어. 똑똑하네. 또 칭찬 받을 거야. 뭐야? 왜 칭찬 안 해줘? 안 해. 남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발전하지 않는 무기력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을 올바르게 칭찬해주려면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과정에서 박수를 쳐주자.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구나. 실력은 머물지 않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아이들이 더 스트레스를 잘 견디고 문제 해결력도 높다. 3. 아이들은 새드엔딩의 동화에서 인생을 배운다.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미운 우리 새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동화들과 다르게 비극으로 끝난다. 그런데 덴마크 부모들은 일부러 이런 새드엔딩의 동화에 아이들을 자주 노출시킨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행과 비극은 꼭 다루어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고난을 겪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더욱 단단해지고 힘든 시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회복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래, 아예 물거품이 된 건 아니니까 다시 해볼 수 있지. 밖에서 친구랑 싸우고 온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유치원 안 가는 주말에는 아이와 뭐 하면서 보내야 할까? 이렇게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덴마크인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묻곤 했다. 그러면 그들은 모유 수유부터 훈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해 주었고, 이런 조언들은 책장 가득 꽂혀 있는 육아책들보다 훨씬 더 유용했다. 오늘도 아이에게 버럭하고 반성했다면, 내 아이인데도 그 속을 잘 모르겠다면 덴마크인들은 왜 행복할까? 라는 물음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행복의 발자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